사이다 톡톡. 제 이름은 히로시. 현재 남미에 살고 있고 그림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최근 2-3년 정도 슬럼프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생 리오에게서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10년이 넘는 해외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오빠! 리오, 잘 지냈지? 뭐 그냥 저냥. 미안해, 이렇게 오라고 해서. 아니, 리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도 슬슬 일본으로 돌아오려고 했었어. 아르헨티나는 어땠어? 그게 강도를 2번이나 만났어. 뭐? 3년 만에 만난 동생은 활기차 보였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거야 엄마 상태가 안 좋아졌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사실 리오가 초췌해 보였던 데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만나러 와줘서 고맙구나. 위독하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어. 그래도 엄마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남미엔 언제 돌아가니? 아니, 나 이제 안 가려고. 남미에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젠 일본에서 살려고. 그렇구나. 또 만나러 오렴. 다음엔 더 건강해져 있을 테니까. 다행히도 병원에서 본 엄마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일단 저는 그날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 살집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나가자마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이라 히로시 맞지? 네? 네, 그런데요? 난 대도 금융회사의 수도라고 하는데 당신한테 괜히 할 말이 있어. 괜히 할 말이라니? 에리무라고 하는 여자를 알고 있지? 아, 네. 에리무는 제 전처인데요. 딱 봐도 무서워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등장. 조심조심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아무래도 사채업자인 듯했고 제가 10년 전에 이혼한 전처의 빚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도 에리무랑은 이미 이혼한 사이라고요. 솔직히 걔가 빚을 내든 파산을 하든 제가 알 바 아니니. 그렇게는 못하지. 예전에 집 샀을 때 당신이 주택대출의 연대보증인이었잖아. 여기 증거도 있어. 설마 그때 전처가 대출을 못 갚는다고 했나요? 그런 셈이지. 우리 돈도 좀 빌려줬었거든. 그렇다는 건 혹시 위법회사의 직원분인가요? 맞아. 그래요. 무려 에리무는 주택대출을 연체한 것뿐 아니라 사채에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자 눈앞이 까마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 뚝떨.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한테 정말로 변제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싶고요. 혹시 허튼 수작 부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상관없어. 저걸 보고도 그 생각이 변함없다면 말이지. 저거라니 대체 뭐길래. 오빠, 미안해. 리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오빠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어. 에리무 씨의 빚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했어. 나 너무 무서워서 그만.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리오를 어쩔 셈이야? 내 볼 일은 너한테 있어, 오히라. 네?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사실은 남편한테 받은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팔았거든. 그럼 조금 더 기다려주겠다고 해서. 이 바보야! 오빠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혹시 날 부른 것도 이것 때문이야? 미안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어쩔 도리가 없었어. 소중한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팔다니 정말로 무서웠나 봅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결정해. 3개월 후엔 결혼 반지를 팔아버리겠대. 남편도 왜 반지를 안 하고 다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난 평생 후회하고 말 거야. 그래서 반지는 얼마에 돌려준대? 그럴 돈이 있으면 나 먼저 줘. 아무래도 제가 꽤 복잡한 사건에 말려든 것 같군요. 지금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동생의 결혼 반지가 인질로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가 쫓고 있는 전처의 빚은 주택 대출까지 다 해서 총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600만 원?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더 붙게 될 거야. 서두르는 게 신상에 좋아. 장난하냐고. 그날 이후 저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전처와 살던 집에 정식적인 연대 보증인은 저였고 저의 연체 기록이 남아버려서 앞으로 살집을 구하는 일도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저금해 둔 돈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미호를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림을 그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미에 있었을 때는 꽤 잘 나갔기 때문에 저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닥치는 대로 미술관을 돌아다녔습니다. 제발 제 그림 좀 사주세요. 열심히 그린 거예요.
제 동생을 구해야 돼요. 뭐야, 이 그림은 초딩이 낙서한 건가? 초딩 낙서라뇨.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얼만데? 600만 엔입니다. 이게 600만 엔이면 너무 비싸지. 600만 엔! 300엔이면 사줄게. 이 새끼 뭐지? 그림을 잘 그리면 캐리커처라도 그려봐. 난 필요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바로 그때 엄청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무려 미술 평론가인 호다 사다메가 제 앞을 지나간 곳입니다. 자네 여기에 그림을 전시하고 싶나? 맞습니다. 사실은 제 여동생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 그렇다면 한 달 후에 연마을에서 전시회가 있으니 내가 한번 말해보겠네. 출전료를 낼 수 있다면 말이지. 진짜입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은 뭐야? 꼭 애들이 낙서해 놓은 것 같잖아. 아까 그 양아치랑 똑같은 말을 하네. 이건 인간의 마음속을 표현한 겁니다. 자네 머릿속이 텅텅 비었구만. 바보 아니야? 그런 더러운 옷차림으로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자네는 신미안이라는 게 없구만. 무례하군요. 이래봬도 프로로 길게 활동했다고요. 엄마가 칭찬해주니까 자기가 잘 그리는 줄 알고 꿈만 쫓다 폭망한 거겠지. 그 나이에 이런 망작이나 그리고 있지 말고 알바라도 하는 게 어때? 알바로 600만 엔 모으려면 5년은 걸릴걸요. 600만 엔? 600만 엔에 팔 생각이었던 거야? 이 수준으로? 그런데요? 이놈 이거 점점 더 대박이네. 네 그림을 돈으로 따지면 기껏해야 3,000엔 정도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설령 말이지. 네 그림에 출전료 이상의 가격이 붙는다면 내가 그 값의 2배로 사주지. 불가능하겠지만 분명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 그 대신 너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어떤 거요? 오빠가 잡지에 실렸잖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가엾은 청년이 예술 세계의 고행을 알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그림을 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청년을 위해 진지하게 말렸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실력이 없는 놈들은 본인의 재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품도 평범하고 예술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죠. 나 참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뭔가 엄청 비평만 하는 것 같은데? 호주랑 내기를 하기로 했어. 내 그림이 팔리면 본인이 바보라는 걸 인정하겠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네. 근데 진짜 괜찮겠어? 돈이라면 나도 힘닿는 데까지 도울게. 사치하는 놈들이랑은 안 엮이는 게 좋아.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겨주겠어. 저는 전시회가 열리기 전 남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캔버스에 옮겨 그렸습니다. 에리모와의 이혼, 남미에서 힘들었던 생활, 그리고 이번 사건의 트러블까지 이 모든 사건에서 느꼈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전시회 날이 됐습니다. 이 멍청한 놈! 왜 이렇게 꿈을 그리는 거야? 운전 겁나 못해! 내 아까운 시간 다 지나가네! 호조는 차가 막혀서 30분이 지나서야 전시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히로시의 작품이 안 보이는데? 역시 그 정도 레벨이었어. 그땐 대단한 것처럼 우겨대더니 결국 입만 산 놈이었구만. 히로시! 이거 오히려 히로시 아니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호조씨! 와주셨군요. 당연하지. 남자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법이거든. 방금 전시회장을 한 바퀴 돌고 왔거든. 결국 출전료를 못 내셨나? 아니면 관장님이 전시를 거절하신 건가? 그렇겠지. 너 같은 쓰레기 화가가 그린 그림 따위 여기에 걸어둘 가치가 없으니까. 인생 공부가 좀 됐나? 제 그림이요? 1억에 팔렸는데요? 예, 현실 도피도 적당히 하라고. 그런 건 창조라고 하지 않아. 바로 망상이라고 하지. 아마 인터넷 뉴스에 떴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어떤 뉴스지? 혹시 내 칼럼을 말하는... 뭐야? 대보가 1억엔에 구매했다고? 선생님은 귀에서 뇌까지 가는데 30초나 걸리나봐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이놈이 그럼 왜 이런 데서 축 늘어져 있던 거야? 기자들이랑 팬들 사이에 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린 그림을 아르헨티나의 대부 프랑크 구티에레스가 개장한 지 불과 1분 만에 구매해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제 작품을 인정해주지 않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제 그림을 전시하지 않은 미술관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옛날 감성을 다시 되찾는 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요. 호조 씨가 독려해주신 덕분에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군! 그 시각 호조가 평론을 투고한 잡지의 출판사에는 그 유명한 오이라 히로시를 모르는 평론가가 있냐? 라는 클레임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째! 파리랑 런던은 잘 알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는 몰랐어! 제 그림 2억에 사주실 거죠? 남자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니 어쩌느니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것보다 어떡하면 좋지?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화가를 하필 사진까지 실어서 혹평을 해버렸으니 뭐 어때요? 자칭 평론가 호조 선생님은 그림과 낙서도 구분 못한다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뿐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꼬리표가 나를 평생 따라다니겠지. 너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처음부터 다 본인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치만 덕분에 제 이름을 알렸습니다. 호조 씨의 그 평론이 없었다면 그 대부호도 일본에 오지 않았겠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없었으면 전시회도 성공 못했어. 그니까 내 몫을 조금만 나눠주면 그림이라도 괜찮다면 챙겨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 저기 꼬맹아, 100엔 줄 테니까 그림 좀 그려줄래? 너무 잘 그린다. 너무 멋져. 이거야말로 예술이지. 역시 세계의 오이라 히로시야. 이거 좀 없어 보이겠지만 경매에 올려도 될까요? 일자리를 잃어서 내일 당장 밥 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럼요. 사실 그거 꼬맹이가 그린 낙서인데. 이렇게 신미한 제로 호조 선생님은 길 가던 꼬맹이가 30초 만에 그린 그림을 경매에 가져갔고 진짜 평론가가 맞냐는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한편 동생 리오는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 결혼 반지. 그렇게 중요한 건 전당포에 팔지 마. 그치만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내가 미안해. 내 전처 때문에. 좋아. 이걸로 당신의 빚은 깔끔하게 변제됐어.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 처음엔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걱정했는데 덕분에 나도 돈 좀 벌었어. 이렇게 리오는 원래의 행복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재미를 본 저는 지금도 아트리에에 살면서 새로운 그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전 영상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